안녕하세요. 어떤 나라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까다로운 퍼즐을 잘 풀고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능숙한 곳을 상상해 보세요. 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측정하는 특별한 테스트, 즉 IQ 테스트를 할 때마다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곤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몇몇 똑똑한 과학자들이 185개 국가의 IQ 점수를 조사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평균 IQ 점수가 무려 106점으로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즉, 한국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뽑아 IQ 테스트를 하면 보통 106점 또는 그 이상의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똑똑할까요? 저기 물속에 뭔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영리함을 위한 레시피의 재료처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전자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코드 조각을 아시나요? 유전자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것에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인이 두뇌 능력이 뛰어난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환경적 요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성장 문화, 주변 환경도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는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이라는 특별한 알파벳을 사용하여 글을 씁니다. 한글은 마치 레고 게임처럼 소리와 단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맞는 작은 빌딩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언어 전문가들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읽고 쓰는 법을 더 쉽게 배우면 두뇌의 다른 것들을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읽기 능력이 향상되면 두뇌 전체가 파워업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한글은 ABC를 123만큼 쉽게 익히게 함으로써 한국 어린이들이 스마트 부문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해본 적이 있다면 제대로 하려면 꾸준한 손놀림과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처럼 매일 몇 끼니마다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정교하게 손을 사용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두뇌에도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의 날씨도 한국인의 두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덥거나 항상 추운 다른 지역과 달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두뇌가 1년 내내 다양한 환경에 대처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두뇌를 위한 운동과도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한국인을 더 똑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촌이나 이모, 삼촌과 같은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능에 왜 중요할까요? 같은 집안의 두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양쪽 부모로부터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건강이나 학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유전자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과 아기를 낳으면 유전자가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혼합되어 더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간의 결혼을 억제함으로써 한국인은 유전자 풀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두뇌에 좋은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의 똑똑한 비결이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유전자, 한글, 젓가락질, 다양한 유전자 풀, 이 모든 것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땅에서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예리한 크레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한국인이 두뇌를 향상시키는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똑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능은 출신 지역이나 유전자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얼마나 배우기를 좋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짐바브웨 또는 전 세계 어디에서 왔든 여러분 모두의 머릿속에는 놀랍고 특별한 두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약간의 노력과 호기심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똑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자라면서 두뇌를 야생화처럼 꽃피우게 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탐정 모자를 쓰고 자연대 양육이라는 오래된 논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즉, 지능과 관련하여 타고난 유전자와 성장 환경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자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전자가 눈동자 색깔부터 브로콜리 선호 여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새로운 것을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개의 씨앗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DNA에 약간 다른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씨앗을 같은 정원에 심고 같은 양의 물과 햇빛을 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립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한 식물이 다른 식물보다 키가 더 크거나 잎 모양이 다르거나 더 달콤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고유한 유전 암호로 인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유전자가 다르면 두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여 학습과 문제 해결에 있어 강점과 약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그냥 두뇌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분명 한 몫을 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두 아기가 태어날 때 분리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아기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도록 보내고 다른 한 아기는 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도록 보냅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시기를 상상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똑같을 것 같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유전자는 같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강점과 약점, 개성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이 점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그들은 아기 때 헤어져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나라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를 데려와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처리 속도 등 두뇌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한국에서 자란 쌍둥이는 미국에서 자란 쌍둥이보다 시각 지각력 같이 작은 세부 사항과 패턴을 얼마나 잘 알아차리는지와 처리 속도 같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장 환경이 두뇌 발달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마치 양육이 자연을 특정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먼저 놀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칠교놀이라는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자랍니다. 칠교놀이는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구성된 평면 도형으로 온갖 기발한 방법으로 배열하여 그림과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칠교놀이를 가지고 노는 것은 두뇌 운동과 같아서 문제 해결, 공간 추론에서 공간에서 사물이 서로 어떻게 어울리는지 이해하는 것과 창의력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두뇌를 자극하는 재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 장에서 젓가락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두 개의 젓가락으로 작은 음식 조각을 집는 연습은 아이들이 음식을 더 잘 먹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눈과 손의 협응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뇌와 손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눈과 손의 협응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읽기, 쓰기, 수학 등에서도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아이들은 매일 젓가락을 사용함으로써 학교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두뇌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 아이들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매일 보고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나요? 다양한 날씨와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두뇌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주변 환경이 항상 변화하면 뇌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새로운 광경, 소리,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죠. 이 모든 정신체조는 두뇌를 더 유연하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멋진 모습으로 한국의 아이들에게 무료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힘을 잊지 마세요. 지난 장에선 한국인이 사촌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와 이것이 유전자 풀을 다양하고 멋지게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만이 뇌의 중요한 다양성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동네에서 자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거나 자신과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울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 자란다면 여러분의 두뇌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전통, 신념, 삶의 방식이 어우러진 곳에서 자랍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시골의 한적한 마을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양성은 한국인의 두뇌를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유지하며 지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고난 유전자부터 가지고 노는 칠교놀이, 사용하는 젓가락, 계절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출신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국가나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든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 놀라운 방식으로 두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퍼즐을 풀고 젓가락질을 해보고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봐야겠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미래형 혁신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곧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로 짜릿한 모험을 떠날 테니 안전벨트를 매세요. 바로 한국이 그 모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튬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발전소는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부터 전기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기기를 움직이게 하는 숨은 영웅이 바로 리튬 배터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터리 세계의 왕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의 세계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부르는 가장 친한 친구가 2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이너스는 항상 여분의 전자로 가득 차 있고 플러스는 항상 더 많은 전자를 갈망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전해질이라는 특수 울타리로 분리된 큰 운동장의 반대편에 존재합니다. 장치를 연결하면 마이너스의 여분의 전자가 전해질을 통과하여 플러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마법의 게이트웨이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만들어 가젯에 전원을 공급하고
가젯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정말 멋진 부분은 기기를 충전할 때 전체 과정이 반대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마치 거대한 술래잡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역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다시 한번 기술 모험을 즐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이 등장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업계의 슈퍼히어로 팀과도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 무기 중 하나는 하이니켈 음극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음극은 플러스의 홈베이스와 같아서 배고픈 전자가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극의 니켈을 더 많이 추가할수록 더 많은 전자를 담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의 집이 갑자기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수천 명의 전자 친구들과 함께 대규모 파티를 열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전보다 더 오래, 더 강력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슈퍼 충전 배터리가 탄생한 거죠. 하지만 한국의 배터리 천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실리콘 음극이라는 것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여분의 전자가 많은 마이너스를 기억하시나요? 음극은 마이너스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하며 전통적으로 흑연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전광석과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음극에 실리콘을 조금만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실리콘은 흑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를 흡수할 수 있는 마법의 스펀지 같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양극의 실리콘을 아주 조금만 추가하면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이너스의 집에 비밀 지하 저장실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한국 기업들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전고체 배터리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해질은 액체입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은 아시다시피 고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점이 배터리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마치 고급 파티의 경비원처럼 누구를 들여보낼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열이나 단락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더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혁신 덕분에 한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는 전 세계에서 높은 수요를 얻고 있습니다. 모두가 점심시간에 함께 앉고 싶어하는 멋진 아이들과 같은 존재인 셈이죠. 애플,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기업은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손에 넣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산 배터리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마치 미친 과학자들로 가득한 비밀 실험실에서 온갖 기발한 배터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머신에 동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할 것 같은 리튬 황 배터리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재료 대신 유황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 지구와 우리 지갑을 동시에 구하는 셈이죠. 그들은 또한 리튬 공기 배터리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는 실제로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성합니다. 마치 우리가 숨쉬는 바로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 기기를 계속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한국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멋지고 강력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윤리적으로 공급되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배터리가 매립되지 않도록 재활용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으며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사용하는 재료가 책임감 있게 채굴되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터리 세계의 슈퍼히어로가 자신의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들거나 전기차를 탈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술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뛰어난 한국인의 두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을 발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활짝 열려 있으며 약간의 호기심과 많은 노력, 그리고 한국의 혁신의 불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맡기고 있으니 두뇌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힘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구를 누비는 모험가 여러분, 이제 짐을 싸고 여권을 챙길 시간입니다. 고대의 경이로움과 활기찬 문화,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 떠나는 스릴 넘치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태양이 밝게 빛나고 리듬이 깊게 흐르며 발밑의 땅이 지구의 미래에 동력을 공급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바로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에너지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경쟁에서 연결고리를 만들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라마나 피냐타 같은 것도 있는 곳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지역에는 화려한 축제와 귀엽고 푹신한 동물들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는 해적의 가슴에서 찾을 수 있는 반짝이는 보물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에서 더욱 가치 있는 리튬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금광이 있습니다. 리튬은 에너지 세계의 마법의 픽시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은백색의 금속으로 매우 가볍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부터 도로를 질주하는 날렵한 전기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배터리까지 모든 놀라운 충전식 배터리를 작동시키는 비밀의 재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리튬의 엘도라도와 같은 곳으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전설적인 부의 땅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 이 지역의 일부 국가는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너지 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돼지 저금통이 전 세계와 공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리튬을 땅속에서 꺼내 세상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많은 노하우와 많은 자원, 그리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한국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업계의 록스타와 같은 매우 스마트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배터리를 계속 만들려면 원산지로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원산지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을 싸서 스페인어를 배우고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같은 나라로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 리튬 광맥을 찾기 위한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 모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 중 하나는 한국의 철강 제조 대기업인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전기 배터리에 세계의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리튬 산업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살라레라고 불리는 거대한 염전이 있는데 마치 반짝이는 거대한 하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물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소금의 바다이며 딱딱한 표면 아래에는 리튬이 풍부한 염수가 매장되어 있어 배터리용 리튬으로 가공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의 염전에서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정부와 계약을 맺고 염전에 대규모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소금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리튬 공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장은 매년 무려 25천 톤의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수십만 대의 전기 자동차와 수많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치 거대한 발전소를 짓는 것 같지만 굴뚝과 터빈 대신 반짝이는 은빛통과 첨단 여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남미 리튬 사업에 뛰어든 한국 기업은 포스코뿐만이 아닙니다. 삼성과 LG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에 주목하고 있으며 리튬 파이의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세계의 왕과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담한 움직임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가운데 대륙 전역에서 에너지 체스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거래와 수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남미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관계는 단순히 달러와 센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역사, 문화, 삶의 방식이 매우 다른 두 지역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합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엔지니어와 사업가들이 아르헨티나나 칠레에 도착하면 단순히 상점을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고 나누고 서로 다른 두 지역을 잇는 다리를 놓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함께 빵을 나누고 그들의 관습과 전통에 대해 배우고 땅과 사람, 환경을 존중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크고 아름다운 문화교류 프로그램과도 같지만 단순히 레시피와 민속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두 팔 벌려 이 파트너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단순히 현금과 반짝이는 신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일하고, 지구를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기회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슈퍼 배터리를 계속 생산하는 데 필요한 리튬을 확보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자원 개발에 필요한 투자와 인프라를 확보하며 전 세계는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멋진 에너지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을 켜거나 노트북을 켜거나 전기 자동차를 탈 때 아르헨티나의 반짝이는 소금 평원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 연구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놀라운 사람들과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 작은 배터리가 걸어온 놀라운 글로벌 여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배터리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협업, 파트너십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젊은 에너지 탐험가 여러분, 미래는 밝습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열정, 모험심만 있다면 여러분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제한이 없습니다. 큰 꿈을 꾸고 글로벌하게 생각하며 함께 일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충전하고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